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1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오후입니다. 보니까 총선이 이제 5개월이 채 남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마침 보니까 어제 그저께죠. 어제 그저께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뭐 매주 하는 겁니다만은 또 하나 보면 그 서울경제 김광덕 논설위원이 보니까 소용돌이 이 정치에 대해서 썼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정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총선 여론조사, 특히 D-5개월의 여론조사 다 틀렸다. 다 오발탄이다. 오발탄이다. 네, 맞죠. 예, 지금 그 우리 한국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네, 그 지금 내년 총선을 위한 삿발 싸움인 거예요, 그죠? 그렇죠. 지금 황교안 씨는 오늘부로 이제 단식 농성에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에 네, 2시에 들어갔죠. 들어갔고, 예, 여당은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한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가서 여차하면 이제 처리하고 끝내겠다는 거고 문희상 의장이 네, 더군다나 뭐 중립적인 이런 것도 아니고 네, 뭐 부의돼서 되면 곧바로 상정키가 네. 들기겠다고 지금 한 네, 상황이니까 그렇죠.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저걸 한 번 더 그 밀어붙여가지고 또 선진화법 뭐 제소되는 고소고발되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냐 하여튼 절체절명의 일들이 지금 쭉 나열돼 있는데 네, 네, 이게 정리가 돼야 다음 내년 총선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네, 네, 그래도 그나마 지나왔던 총선들에서의 네. 이 여론조사, 네. 이 승패를 전망이라는 건 그래도 어떤 좀 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보니까 김광덕 기자가 굉장히 뭐 상세하게 보니까 과거의 예들을 찾았는데 특히 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지금부터 정확히 4년 전, 그러니까 2016년 11월 이 무렵하고 그다음에 현재의 모습하고 비교해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쌍둥이다, 데자뷰다 하는 그럼을 느낄 정도예요. 그래요. 당장 월요일 날 나왔던 정당 지지도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당이 네. 39.0, 39.0, 자유한국당이 30.7, 30.7.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이 6% 정도 뭐 빼시고 그다음에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얼마쯤 나옵니까? 리얼미터에서는 지금 뭐 거의 같아요. 네. 긍정이 네, 48.6, 네. 부정이 47.8, 네, 48로 갖다 붙었는데 네, 리얼미터가 뭐 저희 뭐 크게 신뢰는 하지 않지만 네, 네, 그래도 뭐 나름대로 추세를 보여주는데 네. 2016년 선거 5개월 전에 네. 조사는 어땠나요? 자, 그때 좀 자료 한번 한번 보시죠. 뭐. 네. 예. 보니까 2016년 총선 5개월 전에 지금 보면 딱 이 무렵입니다. 정확히 2주차가 되죠. 11월 2주차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45.6. 뭐 비슷하네요. 예,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지금 하고 그다음에 당시 이제 리얼미터가 리얼미터입니다. 리얼미터 하나로 뭐 통일하죠. 그렇죠. 뭐. 리얼미터로 통일하면은 새누리당 당시 여당의 새누리당은 지지율이 40.8.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시 현재 민주당 전시 새정치민주연합이 27입니다. 그러니까 13% 포인트 차이 나고 지금은 9% 포인트 차이니까 그 당시에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차이가 훨씬 더 벌어졌던 더 거예요. 벌어졌던 5개월 거죠. 전에. 예, 더 벌어졌던. 그런데 선거 결과는 선거 결과는 뭐 다 뒤집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에 민주당 계열인 새정치민주연합이 123석, 새누리당이 122석, 그리고 민주당에서 깨고 나간 국민의당 안철수의 국민의당이죠. 국민의당 38석, 그다음에 심상정의 정의당이 6석. 그렇게 합치면 당시 진보 좌파들이 123 더하기 38 더하기 6으로 거의 160석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탄핵으로 가는 구멍이 확 뚫려버린 그 건데 그때는 뭐 종편의 황태자로 뭐 매일 하루에 대여섯 군데 나가면서 네네. 뭐 총선 판세 분석 네네. 뭐 하고 했을 때는 그때는 뭐 이거 뭐 게임 끝났다 뭐 그런 얘기가 어땠나요? 그때 제 기억에는 뭐 D-5개월 전은 물론이거니와 그 당시 보면 그해 12월에 있었던 이른바 진방 마케팅 이 1, 2월 달에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파동이라는 게 뭐냐면 이한구, 유승민 뭐 이게 뒤죽박죽할 때도 불과 선거 한 달 전까지만 해도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나마 지금
새누리당이 과반이 못 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평론가가 저 하나입니다. 네. 근데 왜 안 된? 딴 데 아. 사람들 다 아. 180 된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다 두 가지 측면에 속았던 거예요. 하나는 새누리당의 그 당시 김무성 대표가 자기 목표가 180석을 돌파하여 국회 선진화법을 갖다가 개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그랬고 실제 그것이 그런 분위기였다고 얘기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이 이제 보면 현재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죠. 다음에 국민의 정당으로 쪼개진 게 12월입니다. 야권은 막 철저하게 분열됐어요. 요즘 야권 분열은 거기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이거 분열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이거 분열이 할 수도 없어요. 약간의 뭐 파열음 정도. 여기는 뭐 지역까지 완전히 쪼개가지고서 쪽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그 지역 개발에 또 호남을 잘라가지고 나왔으니까. 안철수 박지원이 호남을 잘라서 국민의 정당으로 깨고 나갔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 전전긍긍하면서 문재인 당시 대표가 더 이상 수습이 불가능하니까 김종인 전 의원, 김종인 전 장관을 갖다가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사람 아니에요? 보면 열린우리당 비대위 대표로 모시고 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걸 보면 네. 지금 제기되고 있는 보수 대통합이라는 게 네. 별 뭐 현실적 뭐 무슨 뭐 타당성도 없는 그렇죠. 그냥 가공의 주장들인 거예요. 가상의 뿌리가 없는 주장입니다. 가상의 주장인 겁니다. 뿌리지. 예. 두 번째 속았던 것은 당시 야당의 엄살에 속았던 겁니다. 야당에 보면 야당 편을 드는 쪽에서 계속 나왔던 것이 100석도 안 된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100석도 안 될 것이다. 심지어 80석도 안 될 것이다. 계속 하는 가운데 보면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의 옥새 들고 나라샤까지 막 나갔는데 국민들은 그동안 너 두고 보자 하고 있다가 막판에 표로서 심판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뭐 청와대와 김무성의 싸움 네. 이제 뭐 매일 벌어지고 뭐 종편은 하루 종일 저놈들 또 싸운다. 오늘도 똥바가지 누가 끼얹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조정해낼 사람도 없었고 서청원 씨도가 제일 그 당의 어른이었는데 그건 또 이제 청와대 편이니까 네. 이게 조절이 안 됐고 그게 결국은 그 탄핵 사태가 갖고도 이거 저 박근혜 죽이자고 막 당내에서 분열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봉합할 수도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었고 하여간 내재해 있던 모순들이 여당은 폭발했고 야당은 숨어가면서 근데 전 지금까지도 민주당이 네. 의원 영입을 안 하는 것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지금 뭐 바른미당에 가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호남 쪽 사람들 땡겨가지고서 네. 뭐 한번 당내 반발은 있긴 하지만은 네. 의석을 확보해 놓으면 국정 운영이 굉장히 큰 동력이 되는데 불구하고 네. 민주당이 계속 자기네들 120석 그 선을 유지하면서 네. 선거법도 이렇게 이 다당제 형태로 끌고 가는 이것도 좀 살펴봐야 할 대목인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보면 어쨌든 이 사람이 독자적으로 과반은 아니 되더라도 보면 성향이 같은 뭐 정의당이라든가 그렇죠. 민평당이라든가 등등등등 하고 엮으면 어떤 이슈 쟁점마다는 항상 스크럼을 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국감력 즉 좌파 연합으로서의 진보 연합으로서의 국정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험을 계속 한다라는 것도 네. 이 뭐 이른바 보수라는 정당에서는 네. 그 눈여겨 봐야 될 대목입니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정치적 실험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양당 체제가 되면 김대중 대통령은 자민련에 의원 꺼주기를 하면서까지 네. 그 이제 뭐 교섭단체 만들도록 해주고 요금 바가지로 먹고 하면서도 네. 하여간 실제적인 힘을 의원에 확보하라고 애를 썼는데 네. 민주당은 지금 그걸 안 하고서 좌파 연대라는 정책 연대라는 형식으로 쭉 끌고 가면서 과반 의석을 안 만든단 말이야 인위적으로. 그렇죠. 이것도 이거는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요. 사실은 오늘의 포인트는 총선 5개월 전에 여론조사 그 믿을 거 못 된다. 오히려 보니까 지금 2004년은 어땠나? 2004년. 2004년은 더 했죠. 2004년은 더 했습니다. 2004년 같은 경우는 그때는 집권당이든 열린우리당이 창당한 지 얼마 안 돼서 의석수가 50몇 석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소수 정부를 이끌었구만요.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갖다 그렇게 하기를 갖다가 각오하고 당시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새천년 민주당에서 탈당을 했던 거 아닙니까? 탈당을 하고 자기를 따라 나온 사람 한 50여 명 갖고 열린 우리당을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 쪽에서는 보면 한마디 배신자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서 오히려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 자민련과 한나라당과 오히려 보조를 같이 했던 그렇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었던 거죠. 2004년의 경우 총선을 앞둔 그 정치의 다이내믹스를 감안한다면은 네. 이 자유한국당을 계속 끌고 간다라는 것도 정말 둔하고 상상력 없고 미련한 짓일 수도 있어요. 깨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가 깔고 갈 수 있는 권력의 기반까지 깨면서 새로운 실험을 하는데 이게 어제 뭐 황교안 대표는 뭐 가가지고 청년들한테 뭐 꼰대 정당 무슨 욕을 바가지로 먹고 그랬다는데 네. 이 당을 이렇게 무슨 자체 동력도 내부 동력이 뭐가 있는 당도 아니고 네. 뭐 추진력도 모은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닌 당을 깔고 갔느니 깨고서 새 출발하는 게 나은데 3개 같은 큰 정치 조작가 없다라는 게 한계인 거죠. 저는 거기서 조금 보면 생각을 달리하는 게 노무현 대통령은 그 당시 그렇습니다. 2003년 대통령 되자마자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때 대통령 되자마자 두어 달 만에 5.18 그때 5.18 광주 묘역 갔을 때 한 청년 학생들이 막았잖아요. 노조들이 막았잖아요. 그래서 정식 정문으로 입장 못하고 옆문으로 주차장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처음 나온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가 대통령직 못 해먹겠답니다. 그런 분이 기존에 검찰은 검찰대로 대들어서 검사와의 대화에서 만방으로 깨졌죠. 거기다 자기를 갖다 대통령 만들어준 새천년 민주당 계열의 김대중 대통령하고는 결별하지 않았습니까? 결별해서 대북 송금 특검법 하니까 호남이 굉장히 반발했던 거예요. 거기서 뭐 박상천 대표 등등등등등 이 양반들이 너 누구 덕분에 대통령 된데 이렇게 은혜를 몰라 이런 분위기에 더 이상 할 수 없었던 노무현 대통령. 그러나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과연 황교안 씨한테 그 힘을 아니 황교안 얘기가 아니고 네. 지금 그때 2003년 이 무렵에 노무현이 괴로웠던 거와 비교해서 네. 자유한국당이라는 보수 세력이 괴로운 건 그 10배쯤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훨씬 더 괴롭죠. 괴롭다면은 궁하다면은 네. 살 길을 찾아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 김세현 의원 우리가 좀 싸가지 없이 얘기했다 그랬지만 그 사람 말대로 강시처럼 좀비처럼 살아온 정당이니까 다음 총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가지고 과연 그 뭐 2016년에 뭐 그건 있지만 여론조사는 틀렸다 그러겠지만 국민들은 상상력으로 혁신으로 돌파하는 의지를 보여주는데 중도층이 표를 줘서 승부를 갈라준 건데 이 자유한국당이 과연 쇄신과 비전으로 국민들의 감동을 줘가지고서 내년 총선에 승리할 수 있겠나 이렇게 가서 저는요 그 상상력이래. 저는 황교안 대표가 어제 청년들과 갖다 30명인가 모아놓고 꼰대 정당이라고 온 동네 욕을 다 얻어먹었는데 상상력이 풍부한 무슨 얘기 나오는 줄 아세요? 무슨 얘기 나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아니 큰일 날 얘기입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양반에 대해서 지나치게 미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2003년에 원래 이 양반은 본인 얘기대로면 그때 2003년에 대통령직 그만뒀었어야 돼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당시 그 대선 불법 비자금 선거 조사에서 10분의 1 이상 더 나오면 내가 그만두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7분의 1 나왔잖아요. 안 되니까 깎아줘도. 그런 상태지만 그는 현직 대통령의 힘을 갖고 밀어붙인 것뿐이죠. 그리고 상상력. 저는 황교안 대표를 갖다 그런 어떻게 보면 20대 청년들 갖다 2시에 만나서 온 동네 욕먹게 만든 그 기획한 자들 그거는 딱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보면 국민과 대화 만든 그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여보세요. 손자병법에 보면 2300년째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항상 아생연후 살탑니다. 우리 아군의 진지를 단단히 하고 그 다음에 야금야금 중도층으로 가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20대 보면 20대 중에 그 어제 어느 청년 이야기대로 80% 아니 90% 가까이 자유한국당 지지 안 합니다. 보수 아닙니다. 그 사람들 자기들이 보수 지지하면 쪽팔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왜 그 공을 들이면서 왜 개망신을 합니까? 차라리 보면 침묵하고 있는 50대 60대 쪽에 오히려 공을 들이세요. 저는 오히려 보면 상상력을 지나치게 발휘하면은
문 아무개 씨가 얘기하는 대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는 선거 5, 6개월 전에 예. 총선 여론조사는 이제 다 오발탄이었는데 네. 결국 선거 2, 3개월 전에 상황이 이제 성패를 결정했던 것이고 그게 상상력도 있고 네. 혁신과 비전과 이제 거기 스토리 메이킹 그게 이루어지는데 네. 이거는 그야말로 이번 연말에 다 이제 정해질 거란 말이에요. 연말에 얼마나 많은 선거법들, 상황들, 무슨 상황들 이걸 돌파하면서 누가 국민들을 마음을 끌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느냐가 내년 총선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하게. 그렇죠. 보면 이제 뭐 우리 김 시장도 그 말씀하셨고 뭐 김광덕 기자도 보니까 3개월 전이 더 맞는 거, 2, 3개월 전이 맞는 거 같다. 내년 1, 2월이네요, 그죠? 보면 이번에 보면 현재 20대 국회 선거구 획정된 게 제가 찾아보니까 2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 불과 40 며칠 놔도 2달도 안 남기고 선거가 획정돼야지 그다음에 무슨 뭐 사람을 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패스트트랙을 만약에 12월 달에 강행해서 처리한다면 그때 선거구는 결정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만약에 된다면 여당의 계산대로. 근데 그 선거구로 무슨 수로 획정을 합니까? 그 뭐 예전에 주호영 의원이 나서 얘기했잖아요. 네. 선거 패스트트랙에 그 예를 들어서 그걸 뭘 몇 석 하고 뭐 준연동형으로 한다 하더라도 선거구 획정은 다시 또 모여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선거법은 그거는 절반의 선거법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당은 지금 그 선거구 획정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겨서 그걸 선거법에 붙여서 가겠다는 거 그거 아닙니까? 아니더라고요. 찾아봤어요. 그게 보니까 여기서 2016년 그 예를 찾아보니까 그 명수 그게 왜냐까 200 몇 명으로 하느냐 그때도 보니까 마지막까지 그 당시 김종인 대표하고 비대위 대표하고 김무성 대표하고 치열하게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점 몇 점으로 하냐에 따라서 253이 될 수도 있고 지역구 248이 될 수도 있고 그거 하다가 그다음에 그 기준점을 딱 잡은 다음에 그 기준점을 갖다가 정식으로 국회 의결을 거쳐서 선관위에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선관위 그걸 갖고 획정을 짜서 다시 갖고 옵니다. 아, 그렇지. 인구도 또 행정부에서 넘어와서 해야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간단한 게 선거는 아니라 아직 그럼 시작도 안 됐다는 얘기네. 아직 선거 시작도 안 된 네. 거예요. 멀었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여론조사 거의 다 오발탄이라는 게 뭐 그것만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